자, 안녕하세요. 원주포코맨. 자, 뜨거운 여름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자, 오래간만에 일을 나왔는데 사고를 쳤습니다. 배관, 우수관 한 400에서 500짜리 주름간이라 그러죠. 가장 싸고 가장 그지 같은 간, 건들면 깨지는 관 깨뜨렸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용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깨뜨려서 그렇게 혼나진 않고요. 그래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뜨거운 날 저걸 수리하려면 얼마나 고생할 걸 생각하니 제가 한번 요즘에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후끈후끈 와, 그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쉬는 것보다 오히려 일하는 게 더 시원하지 않나 싶어요. 집에서는 항상 또 에어컨 틀어놓고 이거 바깥에 돌아다니면 아주 땀이 쫙 나는 게 아무튼 간에 다들 지금 원주 시내는 한 장비 가동률이 한 10%? 10%는 넘을 거고 한 20-30%? 30%로 보자고요. 많이 봤을 때 30%? 아니야, 장마철에 비 왔을 때는 무조건 10%고 요즘 장마철 끝났으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죠? 끝난 건 아닌데 지금은 한 20-30%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7-80%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내를 딱 돌면서 바가지 녹쓰는 걸 봤거든요. 와, 장난 아닌데 오늘은 이런 얘기보다는 자, 오늘 주제는 지작물 건드렸을 경우 처리 방법? 지작물 건드렸을 때 누가 처리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한번 보고 한번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전에는 기사 책임이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했냐 안 했냐 따라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지작물을 건드렸다. 근데 밑에 삽질하는 앞잡이라 그러죠. 앞잡이 형님들이 잘 봐주면 되거든요. 그럼 웬만해서는 그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내려서 삽질하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손짓 했는데도 우리가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초보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위험물이 있다. 가스관, 전기관, 전기도 이제 고압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신이라든가 보통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보호 테이프, 보호 플라스틱, 보호 철판, 그리고 모래, 석분, 뭔지 모르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파도 돼. 그런데 그지 같은 거는 뭐냐면 가로수 그 끊어지면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하수구 끊어지면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엑셀 상수도, 약한 상수도, 가정으로 들어간 상수도 끊어져도 연결하면 돼. 바로 그냥 꺾어가지고 바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전기도 좀 고압이다. 통신도 일반 가정용 들어간 통신이 아니라 광 케이블이다. 무조건 끊잖아요. 그럼 바로 달려와요. 달려와서 보험 처리하실 거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전에 한번 전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전기선을 끊었어야지. 전기선을 보통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 끊으면 저희들이 그건 좀 약간 출렁출렁 하잖아. 그래서 그걸 끊게 되면 저희가 직접 연결해요. 그런데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끊어지잖아요. 못 연결해. 그게 땡길 수가 없어요. 와이어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끊었다 그러면은 못 땡겨요. 땡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무조건 한전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한전에서 딱 왔을 때 보험 처리하실 거죠?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이 꿀팁인데 예전에 그랬거든. 한 10년 전에 보험 처리하실 거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무조건 100만 원 넘어요. 보험 처리 안 하면은 100만 원이 안 돼요. 그거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한 사람들은 150만 원, 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보험 처리 안 하면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간에 예전에 약간의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무튼 요즘에는 다 보험 처리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한번 통신선을 덤프 기사님이 끊어먹었거든요. 근데 170만 원인가 150 이상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통신선이 광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봐서는 손가락 굵기만 하거든요. 손가락 굵기만 하고 하나 끊어 먹었거든요. 근데 보통 전기선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덤프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딱 끊어졌어요. 그냥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1시간 안에 그 복구차 세대가 쫙 복구차 세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 저 이거 전화했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신고 안 했다는 거. 그런데 요즘에 한국통신이 그러나 어디 딱 끊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결하고 보험 처리하자고 그분 보험회사 다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보험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 주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물어 드릴 테니까 우선 보험 처리하세요 이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덤프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땅 주인이 돈 주든가 이러니까 야 이게 달라기도 애매하고 야 그래도 거래처인데 아유 달라기 알아서 주면 좋은데 이거 얘기하기 애매하더라고요. 얘기하세요. 그래 아무튼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자.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터파기를 할 때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건 다 누구나 보잖아요. 그 얘기 안 해도 그건 끊어먹으면 무조건 장비 기사 책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호수를 뒀냐 안 뒀냐 이것 떼서 현장에서 큰 현장에서 다 책임져요. 근데 작은 현장은 그냥 싸우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법대로 하자. 웬만하면 그냥 보험 처리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굿삭기 하시는 기사님들은 하늘에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걸 본인이 끊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나요? 그런데 약간 미안해서 자기가 처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또 법을 따져가지고 신호 뒀네 안 뒀네 하면서 보통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것도 법대로 따지면 아무래도 뭐 좀 있죠. 신호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지작물 땅 속에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갔을 때 소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여기 터파기 몇몇 할 거니까 밑에 지작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게 파세요. 이러다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히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심히 파셔야 돼요. 그래도 반반에 그러면 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히 파세요. 그러면 일이 하루 할 거 이틀 하고 3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조심히 파세요. 조심히 파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파라고 얘기한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팠을 때 터지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락칼 딱 칠해놓고 여기에 통신 지나갔어요. 조심하세요. 이랬을 때 건들면 우리 책임이에요.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호수 뒀나 안 뒀나 또 이거 밑에 앞잡이 삽질하는 사람 뒀나 안 뒀나 이거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초보 기사님들은 그냥 무턱대고 뭐 안 잘리려고 그냥 무턱대고 막 파지 말고 이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전씩 나라시 하듯이 긁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빨 바가지는 나라시판 달고 오전씩 나라시 하듯이 긁으면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오전씩 긁는다면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제품이 오전 긁었을 때 껍데기만 살짝 긁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돌밭이라 그러면 모를까. 아무튼 간에 오전씩 3전 오전씩 쫙쫙 긁는다. 그러면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테이프 칠이라든가 무조건 뭔가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안 돼 있는 거면 끊어져도 그냥 바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리하는 거는 이렇게 뭐 배관 하나 뭐 2, 3만 원짜리 갖다가 딱 수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갔을 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파다가 콱 망가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크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 갔을 때 이거 뭐 지작물 있나요? 물어보고 막 파도 되나요? 물어보고 막 파세요. 저는 막 파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래도 뭔지 모르게 뜨거운 날 저렇게 삽질하는 거 봤을 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와 이날은 뭔지 모르게 흐덥지근한 게 나가니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어컨 바람 바깥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인간의 적응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땀을 그렇게 안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삽질 잠깐 했거든요. 옆에 잠깐 뭐 도와주겠다고 나갔는데 와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내리더라서 제 적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간 넘어가고 아무튼 요즘에 건설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어디가 뭐 하시는 거죠? 다들 젊은 친구들 다 공무원 되셨나요? 다들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되셨나요? 왜 삽질하는 분들은 다 50, 60이 다 넘었죠? 난 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중학교 때 이제 철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학교 체험 학습 해가지고 이렇게 노가다 계통에 가서 삽질하는 걸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삽질하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삽질 안 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공부를 너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공부한 친구들 다 어디가 뭐 하는 거죠? 왜 취직률이 이렇게 적은데 다 어디 가서 뭐 먹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가다 계통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5, 60대 형님들이죠. 60, 70대나 5, 60대 형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깊게 키워가지고 노가다 계통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깊게 킨 거는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간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삽질을 시켰던 애들은 뭘 해도 적응하고 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뭐 그러지 않아도 뭐 힘들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삽질이라든가 현장 체험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뜨거운 날 그래 바깥에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본인이 직업을 본인이 판단해야 되잖아.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100명이 다 한다. 그럼 직업이 100개야. 근데 100명이 공부만 한다. 그럼 나머지 직업 100개. 공부한 직업은 한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99명은 백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직업의 분배를 좀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다 공부만 시키지 말고 취업 쪽으로 좀 많이 시켰으면 저희 생각이 오늘의 결론. 자, 오늘의 결론. 아무튼 이 뜨거운 여름 삽질 안 하게끔 우리가 잘 찾아내자고요.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배우도록 하죠. 예전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엄청 빨리 파는데 다 찾아내. 그렇게 한번 돼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